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보험 고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그냥 골라주는 거, 추천해주는 거 가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골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동기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네. 나에게 맞는 보험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과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인 보험료를 어떻게 나에게 딱 맞게 제대로 쓰고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동기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 뭐 지출인 보험료 고정적으로 이런 지출까지 따지시는 게 정원창 전문가는 정말 먼저 저희보다 먼저 가정 경제나 그런 재무 상황부터 먼저 좀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 든든하게 또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내가 가입한 보험 누구를 위한 건지 체크해 보자. 당연히 보험 나를 위한 거, 나한테 가입한 그렇죠.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음. 누구를 위한 건지 일단 체크를 해보자. 네.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매번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만큼 매우 아까운 건 없어요. 네.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1, 2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같은 보험료라고 하면 보장의 크기나 아니면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리고 보장의 크기나 보장 범위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의외로 보험료는 비싸게 내면서 보장은 잘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제가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좀 여쭤보면은 의외로 꽤 비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준이 없다 그러면 변수들이 생겨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유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보험은 당연히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고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20대나 30대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서 내가 내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실손보험을 포함을 해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만 원 초반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약 매달 15만 원을 절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보험료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월급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혼자 내는 보험이기 때문에 네. 5% 전후가 좀 적정해 보입니다. 5% 정도요. 네, 정말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수준을 생각을 해라. 물론 이제 소득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본인 월급의 5% 정도로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과하면은 유지는 절대 힘들 테니까요. 특히 여기서 좀 유념해 주실 거는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어느 정도쯤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제대로 된 소비자분들에게 좀 유리한 그러한 특약들이 꼭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은 네. 보험 금액만 또 따지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무조건 싸다. 나는 5만 원짜리 들어줘. 나는 10만 원 안 넘는 걸로만 들 거야. 이런 제가 그랬어요. 또 제가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 안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들, 보장받는 금액들과 보장받는 범위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 안에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40대나 50대 분들은 가족 소득의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쯤 내가 보험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울타리를 좀 치는 데 있어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네. 10% 이상 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되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내 급여의 한 8%를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소득의 약 한 10% 내외에서만 우리 가족의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좀 보험료를 측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 전체 소득의 10% 정도로 준비를 하고 네네. 그 나머지는 또 미래를 위해서 잘 배분을 해서 또 준비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동키 여러분들이라면은 뭐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20대 동키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3, 4인 가족인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나의 보험료, 우리 가족의 보험료가 수입의 몇 % 정도인지 한번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 한 가지만 가입하고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실손보험에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 거기다가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도 좀 따져야 되는 거죠. 네, 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또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몇 가지 가입하고 있는지도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지금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내 보험으로 받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 보장에 대한 비중을 좀 나눠주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과 다른 식구들의 보장 내용은 좀 달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단금의 크기나 가장의 직업과 가족력을 좀 고려를 해서 보장 내용을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소득의 주체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사고나 질병은 가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장의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족 구성원 대비해서 보험의 비중이 좀 높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정말 동일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소득 수준을 잘 따져야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보험이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족 보험의 균형을 잘 잡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할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보험료라고 네. 하면 네. 보장에 대한 밸런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가입된 보장 범위가 가족력을 좀 고려한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가족력이시라고 하시면은 요즘은 치료 예전에는 진단금 위주의 설계였다 그러면은 요즘은 고가의 치료가 좀 동반되는 그러한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표적항암과 같은 이러한 치료비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특약들도 매우 유리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너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진단비로 충당이 안 되던데요. 그런 요즘 첨단 그 치료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보험으로 이러한 고가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혈관성 질환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특히 이 부분은 보장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뇌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꺼내서 정말 내가 이러한 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 넓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장도 그렇잖아요. 네. 뇌랑 심장은 정말 보장 범위가 가장 큰 걸로 들어야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일종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보험이 이제 뭐 소득의 10% 정도, 가족 소득의 10% 정도 또 따져야 될 게 가족력도 꼭 따지셔야 하고 또 요즘에는 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참 첨단 치료가 많이 나오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인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특약들이 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또 그에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보험도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네.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동키분들 중에 은근히 6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혹시라도 60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사회 초년생 말씀도 해주셨고 이러지만 약간 6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문자 오시는 것도 보면 나는 좀 늦었는데 아 이거 이제 준비하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는데 60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담을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가 네. 언제까지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될 거야 그쵸.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보장기간이 짤 때 보험료도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갱신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네. 갱신형. 그 이유는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갱신 기간 동안에는. 하지만 그 보장 기간이 좀 다소 짧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좀 다소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입한 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이시다 그러면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진단을 받을 확률이 그래도 좀 높거든요. 네네. 납입 면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가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품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납입 면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번 주에 알았는데 저는 네. 모든 보험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참 그래서 이게 모르면 전문가님과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좀 챙겨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아내와 함께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 소득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나아졌어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임신을 한다면 직원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결혼 전 어머니 아시는 분을 통해 보험 점검을 받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집 상황과 잘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음식 장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가게 화재 보험에 대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가게 화재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화재 보험도 미심쩍지만 이참에 아내와 제 앞으로 가입한 보험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또 운영하시는 40대 중반의 남성 사장님이시네요. 일단 자녀가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고 결혼 전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에 대한 점검을 부탁을 하신 거네요. 네.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집안 보험을 담당해 주시는 어머님 친구분한테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네. 그런데 최근 동종업계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식당 화재 보험료가 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아보기로 마음을 좀 먹은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셨기에 이런 친구분은 4만 원대의 보험료였는데 네. 본인은 20만 원의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만 하더라도 16만 원의 차이가 좀 났던 거죠.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네네. 일단 결혼 전에 보험을 조금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너무 늦지 않은 이 시점에 그래도 뭐가 이상하다 점검 받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를 준 게 화재 보험이었네요. 네, 맞아요. 관리를 해주셨던 분이라서 네. 결혼 전에 그리고 또 어머님 친구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 못하고 추천해 주시는 대로 가입을 좀 하셨는데 이런 분들 너무 주변에 많으시죠. 이거 왜 아는 사람한테는 꼬치꼬치 못 캐물을까요? 네, 맞아요. 어련히 좀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부부의
보험도 역시 본인들이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어머님 친구분께 그 점검을 받았던 전후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사실 많이 달라진 점은 결혼 전에는 그래도 매달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쯤은 저축을 하고 계셨고요. 네. 결혼 후에는 그 돈이 모두 다 보험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네. 가입돼 있는 현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남편분 보험은 실손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해서 총 54만 원을 내고 있었고요. 아내분 보험은 실손특약이 포함된 뭐 상해보험, 그리고 암보험, CI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해서 총 31만 원을 내고 계시니까 두 분의 총 보험료는 월 85만 원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가계 사업장 화재보험 20만 원과 주택 화재보험 5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11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0% 기준으로 보면은 월 소득이 한 네. 1,100만 원은 되셔야 적정 네. 수준이다. 물론 음. 이제 당연히 이제 식당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 110만 원의 보험료다 너무 큰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장사가 네. 뭐 오지간이 돼서는 네네. 매달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적립보험료가 많은 화재보험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쌓여서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착각이었나요? 네. 이것도. 하지만 이제는 사업비라는 것은 총 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냥 내 통장에 쌓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던 음.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가입하셨던 CI 보험 역시 중대한 질병일 때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환급금을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들으셨기 때문에 이 또한 보장도 받고 저축으로 활용하려고 가입을 좀 비싸게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적립보험료, 환급금 이 얘기를 들으면 보장도 이렇게 뭐 보장이 되면서 그렇죠. 이런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몇십 년 후에 내가 낸 납입 보험료 대비 얼마나 돌려받는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예전에 네. 예정 이율, 즉 이율이 높았을 때는 이러한 사업비를 떼고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어두면은 이자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러한 구조도 괜찮았지만 네네. 지금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수수료를 좀 아끼고 내 통장에 그냥 쌓아두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약관 같은 거, 증권 같은 거 봐도 그저께인가 어제 문자 주신 분 중에 네. 약관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동키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전문가님들은 바로 체킹이 가능한가요? 네. 뭐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약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좀 찾는다라는 것이 막상 네. 소비자분들은 뭐 백과사전에서 내가 그것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매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동키분들은 네. 문자로 그리고 저희들에게 상담 요청을 네, 네. 해주시면 그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네.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사연자분은 당장에 아내분이 임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직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내분이 그렇죠. 이제는 일을 못하게 네. 된다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재무 점검이 좀 필요했어요.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장받는 CI 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좀 했고요. 오래 유지해온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만큼만 보장을 받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분은 실손보험 그리고 기존의 건강보험 그리고 20년 납의 100세 만기 비갱신 건강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 비싸게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역시 조정을 좀 통해서 50만 원대의 보험료를 16만 원대의 보험료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는 매달 38만 원을 보험료를 좀 아껴드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분만 해도 이미 38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고 그러면 네. 아내분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이런 네네. 방식이라면. 맞습니다. 당연히 보험을 좀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진단금과 보장 기간을 좀 넓혀드렸고요. 아니 이렇게- 그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도 부족한 부분이 보장이 있었다는 거네요. 또.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러한 보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딱 5만 원의 상품으로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네. 물론 진단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와 그리고 심장 쪽은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10,000원대로 준비를 좀 해드려서 기존에 납입하고 계셨던 31만 원에서 지금은 14만 원으로 17만 원을 줄여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친구분하고 차이가 났었던 사업장 화재보험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의 적립보험료를 삭제를 해서 4만 원대의 화재보험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주택 화재보험 역시 5만 원대의 화재보험을 10,000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월 보험료는 11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75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대폭으로 절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절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동안 그 돈을 저축이나 또 그럼요. 투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점검 잘 받으셔서 다행이고요. 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내 임신 출산 같은 것, 직원 고용 같은 것도 또 준비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네, 맞아요. 사실상 보험 점검 전에는 보험료를 내느냐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험에 치중을 해서 정작 바로 다가올 아내분의 출산에 대비한 준비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해드려서 매달 75만 원의 보험료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드렸고요. 거기에 생활비를 좀 더 줄여서 매달 100만 원은 다가올 출산을 대비해서 출산 비용이나 그리고 식당에 인건비로 또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정말 쉬운 설명, 친절한 설명 감사히 잘 네. 들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